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4일 저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푸사라고 하죠. 프로필 사진 이걸 교체하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되어 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아서 동해안을 따라 원산, 청진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로 달려고 싶은 염원을 담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 찍은 게 제가 그 썸네일에 올려놨죠. 이게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찾아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걸로 지금 바꿔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고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한 지 꽤 됐네요. 귀국한 날짜가 4월 24일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에 5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한번 갔던 쇼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되돌려 보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왜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르지 않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따져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동안의 검찰 수사는 돈 봉투를 뿌린 사람, 받은 사람, 뭐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그걸 특정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분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돈 봉투는 두 가지죠. 이정근 노구 파일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듯이 300만 원짜리 봉투가 있고 50만 원짜리 봉투가 있습니다. 300만 원짜리 봉투는 송영길이 직접 의원들한테 처리했다는 이거와 별개로 윤관석 의원이 뿌린 20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20개 뿌렸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다만 받은 사람이 20명이냐 아니면 그 최하 10명이냐 아니면 몇 명이냐 요런 게 지금 불투명하죠. 왜냐면 봉투를 2번 받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봉투가 하여튼 20개가 나간 건 틀림없다 그러면 6천만 원 그렇게 돼 있죠. 이거와 별개로 송영길 전 대표가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강래구 감사가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영길이 형이 이미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라고 한 부분은 저는 별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어디선가 돈을 구해서 본인이 뿌린 게 있고 그거 외에 윤관석 의원이 강래구 감사를 통해서 조달을 해서 뿌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성만 뭐 이런 사람들이 조달을 해서 이정근 전 부총장, 이성만 이런 사람들이 뿌린 50만 원짜리 봉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봉투와 50만 원짜리 봉투 이 두 개의 살포 경로를 지금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거고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처리를 했다는 그 부분은 아직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뭐 10명 정도를 특정했다. 이게 가장 최근의 보도입니다. 그러면 최대 20명이 될 텐데 그럼 아직 10명 정도도 또 특정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검찰이 국회 사무처에다가 본청에 드나든 CCTV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국회 사무처에서 정식 절차를 밟으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는 안 주겠다는 뜻이죠. 정식 절차라는 거는 너희가 꼭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와서, 왜냐면 국회 본청을 드나드는 사람 CCTV가 얼마나 양이 방대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국회 사무처의 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그냥 협조해서 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개인정보니까. 근데 그걸 국회 본청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누가 몇 시에 어디를 드나들었는지 그거 다 개인정보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되고 검찰이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국회 사무처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이 외교통상위원장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당시에 외통위원장이었으니까 그 외통위원장실 소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그런 혐의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통위원장실에 드나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각에. 그게 아마
2021년 4월 한 28일이나 29일 요 시점일 겁니다. 그 한 이틀 정도의 외교통상위원장실을 드나든 사람, 요 CCTV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필요하면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그거는 국회 사무처의 입장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아직 영장 청구했다는 얘기가 없다. 그러면 결국 특정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날 그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5명이 안 와가지고 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명이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5명은 오고 5명은 안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5개밖에 그날 살포를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의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아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응? 그 인천 둘하고 그 호남 하나는 안 주려고 했는데, 걔들이 보더니, 아, 형님, 기왕 주는 거 우리도, 응? 주세요. 이렇게 해서 3개 뺏겼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걸 보면, 그날 아마 8개의 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5명이 왔고, 그 다음에 3명은 이제 그냥 같은 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3개를 뺏긴, 아마 이런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0개를 다시 이정근 전 부총장으로부터 받아서 그걸 국회의원회관을 돌면서 이제 살포했는데, 그 시점이 바로 그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오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교통상위원장실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그걸 보면 이제 수수자, 300만 원짜리 봉투 수수자를 특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또 50만 원짜리 봉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캠프 상황실장이나 아니면 지역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검찰이 뭐 여러 명을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장소하고 시점 등을 특정해주면 사실대로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 이거는 사실상 말 안 하겠다는 게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검찰이 지금 장소와 시점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이나 사실상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인을 할 수밖에 없도록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들한테 뿌린 건 틀림없는데 받은 사람은 뭐 한 많아야 10명 이렇게 특정을 지금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르려면 적어도 20명은 다 특정이 돼야 된다. 이런 거고, 그래서 1차적 그렇다고 수사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근데 이 사람들 본회의 보고는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일단 이 사람들의 표결 결과에 검찰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냐면 만약에 가결이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장 실질심사에 나오겠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됐다, 발부됐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기각됐다고 하면 또 수사의 동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면서 뭔가 검찰이 또 수사 이 스케줄을 재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뒤로 밀리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있고, 자, 어차피 송영길 전 대표 부르나 안 부르나 전면 부인입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자체를 검찰의 기획수사, 정치적 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2년 전에 전당대회에서 누가 돈 뿌리라고 했나요? 그거 들통나놓고서 무슨 기획수사라고 합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송영길 전 대표 부르나 안 부르나 마찬가지다. 어차피 전면적인 오리발 다 검찰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가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나중에 혹시 사법처리 단계에 갔을 때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가 뭐 2단계에 갔을 때 법원에서 그걸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주변 정황을 수집해야 되겠죠. 그게 지금 근데 거기까지 안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소환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쯤 소환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이 돈 봉투를 받았다는 사람을 전부 다 특정하고, 그러려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제 외부와 말 맞추기 같은 거를 딱 차단된 상태에서 몸과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그동안은 또 원외 캠프 지역 본부장이나 상황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더 추가로 해서 적어도 한두 사람이라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그렇게 분리되어 놓은 상태에서 현역 의원 수수자 300만 원짜리 그 사람들을 조사하면 그 사람들 중에 일부 또 부른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노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부터 진술을 받아낸 뒤에 송영길을 부를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송영길은 계속 초조할 거고요. 언제 부르냐? 자기가 뭐 큰소리 뻥뻥 쳐가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정치적 수사다 뭐 이렇게 역공을 펼치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그러나 시간은 꽤 많이 걸릴 것이다. 앞으로도. 아니 4월 24일 날 왔는데 지금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뭐 이 정도 지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한 달 열흘 지났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역 의원 특정,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정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 다 불러서 조사, 이것도 중요하고, 그와 병행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거친 다음에 아마 송영길을 검찰이 부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간이 상당한 정도로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정확한 예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뭐 송영길 곧바로 불러서 구속영장 칠 것처럼 그렇게 예상했던 것들은 다 본인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 처음부터 이 수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을 예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아마 지금도 현역 의원 특정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특정을 하더라도 워낙 뭐 뻔하게 부인할 것이 예상되고 현금으로 오간 거니까 쉽지 않은 수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